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는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오늘 조금 타이밍을 못 맞추시네요. 네, 아침에 아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이렇게 비 많이 온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집 가는 길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집에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생전 처음에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코스피가 0.4% 상승, 코스닥은 0.3%대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2,50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은 9일 연속 코스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코스피에선 순매수 300억 정도, 예. 네, 기관이 오늘 1,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코스피에서 1,7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4조 누적 매수가 7월달 이후로 4조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사고 있네요. 네, 오늘 어제도 사실 음식료가 좋았는데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를 음식료가 기록을 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8.6%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뚜기 4%, 오리온 3%, 롯데제과 3%, 대상, 사조대림, 풀무원, SBC 3립 다 2%대 상승을 했고 농심과 삼양식품 1%대 상승하면서 음식료가 좀 대부분 다 같이 올랐고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 여기선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5%대 급등을 했네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원래 항상 ST바이오센서가 업종을 좌지우지했는데 오늘은 덴티움이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10%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업종 상승률은 서비스업입니다. 이건 좀 골고루 올랐는데요. 스카이라이프 7%, NC소프트 6%, 롯데정보통신 5%, SK 렌터카 4%, 하이브 한정기술, 넷마블 다 3%대, 네이버도 2.5% 상승하면서 골고루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운수장비 섹터였습니다. 사실 그 태조 이방원에 속한 그 방이죠. 방산업체. 방산. 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8% 하락을 했고요. 현대 로템도 3% 정도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SL 3% 하락, 현대차 1%대 하락, 현대모비스 1% 정도 하락하면서 자동차 주들 중에서도 일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도 오늘 외국인이 1,4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좋지 않았는데요. IT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게 좋지 않네요. 요즘 계속 안 좋은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10%대 하락, 현대 일렉트릭 2%대 하락, 자화전자, 해성DS, LG 이노텍 2%대 하락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1%대 하락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좋지 않습니다. IT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네. 오늘 일단 시초가부터 왔다 갔다 좀 급등락을 많이 했던 게 어제 폭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잖아요.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80살을 안 살아봐서 네. 한 50살 살아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서울 도심이 이렇게 잠긴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항상 폐기물 처리주가 오늘 좀 급등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딱 1년 전쯤에 8월 달에도 그 홍수가 굉장히 많았었을 때 이 폐기물 처리주가 이게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했거든요. 그때하고 똑같은 모습 보이더라고요. 지난 1년 전에도 장중에 고가로 막 18%씩 막 올랐다가 플러스 2%로 마감하고 이랬는데 오늘도 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터카도 침수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잠겼는데 일단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상위 4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건수가 2,3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들이 당장 또 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고차를 더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포르쉐 2천만 원에 1,000만 원에 나오는 거 아니냐? 예? 포르쉐. 예. 포르쉐 그 침수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지금. 강남 지역이 좀 많이 잠겨서. 오케이, 나 포르쉐 나 1,000만 원, 2,000만 원 나 살게. 침수가 상관없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아니 식당에 갔는데 우리 테이블에서 그 얘기했고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그 얘기하고. 침수 상관없이 포르쉐면 된다. 포르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나 사겠다. 괜찮아. 굴러가기만 하면 돼. 이런 그런 사람도 있군요. 하차감이 또 하차감이 있긴 하죠. 하차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엔 벤치 이랬는데 이제 벤치로 만족을 못 하고
포르쉐 그쵸. 정도는 돼야 하차감이 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독일차 정도면 이제 그냥 평범한 수준까지 올랐죠. 그만큼 네. 플렉스가 굉장히 심한데 플렉스가 무슨 약자예요? 모르겠는데. 근데 플렉스 이렇게 뭔가 짠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까불면 죽는다 플렉스하면 막 이렇게 장 떨어질 때. 네. 네, 그다음에 렌터카도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던 거는 이제 보험주가 조금 떨어졌고요. 자동차 보험금을 좀 지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 이 침수 피해 때문에 오늘 원래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던 250만 원 공급 네. 대책을 발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선 ENT라는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죠. 오늘 고가 18%까지 갔다가 7%로 마감을 했고요. 코엔텍도 12%까지 갔다가 2%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Y엔텍도 9%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0.5%로 마감을 했고요. 뭐 K카도 중고차 업체죠. 15%까지 올랐다가 6% 정도로 마감을 했고 SK 렌터카는 25%까지 올랐다가 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고점에서 물리면 참 당하기 쉽죠. 반면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매도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주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뭐 엄청 많이 지급해야 될지 뭐 우려는 있었지만 사실 이게 규모가 크진 않겠죠. 실제 보험사 규모에 비해선 뭐 많이 떨어졌던 건 2%대 정도. 롯데손보나 흥국화재, DB손보 정도가 좀 떨어졌고요. 하나손해보험은 1%대 하락했고 메리츠 화재는 오히려 1%대 오르더라고요. 건설주는 이제 뭐 대형 건설사는 안 떨어졌고요.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좀 하락을 했는데 범양건영, 일성건설, 뭐 한신공영, 계룡건설, 신세계건설이 좀 1% 이상 4%대까지 하락을 했고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은 오히려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요즘에 해외 수주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동이 석유로 오일머니를 많이 벌었기 때문에 중동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주 얘기 조금 더 하면요. 건설 자재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현대제철하고 이제 동국제강이 8월 달에 건설사에 공급하는 철근 기준 가격을 108만 원에서 92만 5천 원으로 14% 정도 인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제일 높았거든요. 111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이 PF 금리 급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동기 중에 이제 부동산 그쪽 부서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사업이 올스톱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고요. 네. 수요 측면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좀 침체 구간에 있죠. 8%가 넘었다는 게 두 달 전부터 얘기 들렸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뭐 지연이 되면서 당연히 철강지수가 감소한 영향이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반영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해외 수주는 7월부터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6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해외 수주가 120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같은 기간에 147억 달러 나왔거든요. 한 18% 정도 더 낮아요, 올해가. 6월까지는 그런데 7월 달부터는 갑자기 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한 57건의 계약이 7월 달에 성사가 되면서 한 달 만에 53억 달러 수주가 추가됐습니다. 작년도 7월 달에는 한 7.5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성사가 됐죠. 그래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업체별로 보면은 1위 삼성물산입니다. 뭐 삼성전자의 오스틴팹 공사 수주를 받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2위는 삼성 엔지니어링, 발틱 케미컬 컴플렉스의 화학 프로젝트, 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좀 받았습니다. 3위는 뭐 현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롯데건설, 현대건설 위주로 좀 해외 수주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로는 과거의 그 해외 수주, 그 영광의 수주 시기, 슈퍼사이클 시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못 미치지만 그래도 뭐 업종이 생겨나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그 적자 수주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수주할 때는 몰랐는데 진행률로 진행하다 보니까 적자였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유가가 이렇게 100불 넘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넘었다가 그렇게 보면은 사실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중동 쪽이 분위기 좋아지면서 해외 플랜트 수주 막 쫙쫙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크게 뒤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이제 그 가격 산정을 손해보는 상황에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해외 수주는 건설업체한테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T 섹터 이야기를 하면요. 참 칩
요거 우려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부진으로 인한 이 반도체 가격 하락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요것도 말씀드렸죠. 트렌드포스에서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치포 리스크 좀 보면요. NH증권 코멘트에 따르면 한국이 치포 요거 참여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미국의 대만과 일본 의존도 축소로 인한 한국의 반사수혜, 그리고 부정적 측면은 중국의 보복과 경쟁 관계인 이 마이크론과 인텔의 생산 역량 강화, 요거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한 7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라서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보복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 타격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중국이 그만큼 한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규제는 조금 힘들 것이다. 다만 한국 기업 공장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시안에 낸드 팹이 있고요. 하이닉스가 우시에 디램 팹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는 볼 수는 없을까? 수혜 보는 업체도 네. 있는데요. 이제 먼저 미국 정부가 TSMC 의존도를 계속 낮추는 과정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수혜가 전망이 되고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치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씩 하락을 했고요.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뭐 심텍 이런 데는 3, 4%씩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익 QNC, ISC 이런 데도 뭐 4%대 하락을 했고요. 사실 뭐 그동안에 중국으로 매출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특별히 장비 업체들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KLA나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 거를 못 가지고 가면 그 비슷한 한국 거 만드는 거를 갖고 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마테리얼 KLA 된 거는 꼭 필요한 건 무조건 사서 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외의 거는 한국에서 커버리지 된다 이러면 그걸 갖고 왔는데,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문제죠.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이야기를 하면요.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여기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와 광물이 탑재된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이 좀 포함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가 반사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향후에 전기차 업체들의 미국 내 배터리 수요는 현지 밸류체인을 구축한 업체들의 집중이 될 겁니다. 현재는 이제 LG 엔솔, 삼성 SDI, SK온 요 3사의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 캐파가 한 380기가와트시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한국 3사 이외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은 파나소닉이 유일한데, 파나소닉은 현재 캐파가 한 40기가와트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혜는 한국 배터리 업체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의 수혜다라고 시장은 인지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좀 몇 가지 이슈를 보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LG 화학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LG 화학을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가 아니라 메이저 배터리 소재 업체로 봐야 된다. 목표가는 73만 원에서 79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제 탑라인 성장 그리고 마진 증가한 걸 보니까 투자자로 하여금 LG 화학을 전기차 배터리 소재 업체로 보게 만들었다. 상반기는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증가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기에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원자재 조달 능력을 강점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마진을 유지할 것이다. 22년과 23년 EPS 전망치를 1%씩 상향을 시켰고요. 소재 사업부의 EV EBITDA 멀티플을 10배에서 한 방에 15배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목표가 상향을 시켰던 주요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나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 주가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에 판가 전이를 통한 마진 증가뿐만 아니라 3분기에도 판가 상승 반영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에코프로, 저도 조금 기존의 생각을 좀 바뀌었거든요. 에코프로 실적을 보고. 그리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티타늄과 황산 코발트 사업 부문 둘 다 이제 P와 Q 동반 상승으로 마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폐배터리 이것도 좀 테마성으로 좀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업체들이 많았는데 반면에 SKC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094억 발표됐는데 컨센 대비 한 8% 하회를 했고요. 내용을 까보면 이제 자회사 SK 넥실리스라고 있습니다. 동박 사업하는 자회사인데 이쪽은 중국 봉쇄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개선되면서 그러겠죠? 많이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화학 사업이 스프레드 악화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PO 프로필렌 스프레드 그리고 PG 프로필렌 스프레드 각각 전 분기 대비 20%, 11%씩 하락을 하면서 좀
깎아 먹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반기에 필름 사업부 매각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 매각하면 연결 실적에서 빠지잖아요. 몇백억씩 벌었던 사업부인데 요걸 매각하면 뭐 현금은 들어오겠지만 그만큼 연결 실적으로 잡혔던 게 빠져나가니까 전체 이 회사의 영업이익 규모가 준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요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반대되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자이SNE라는 회사가 SNI건설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그게 갑자기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폭증한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시장에서 처음에 왜 그런지 잘 몰랐을 때는 막 엄청 급등하고 이랬었는데 그걸로 보니까 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 SKC도 그렇게 시장이 좋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한 5%대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솔루첨단 소재 이제 같은 이제 동박 사업하는 회사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넥실리스가 이제 동박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거의 규모는 굉장히 커질 것 같죠. 예, 캐파 증설이 계속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네. 24년, 25년, 26년.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그걸 굉장히 크게 늘리기 위한 거라서 그쪽으로 커버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필름 사업부 파는 것도 동박 사업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캐파도 많이 증설해야 되니까 돈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네. 뭐 LG 화학은 오늘 3%나 상승을 했고요. LG 엔솔 2%대 상승. 뭐 코스모 화학은 오늘 8%, 코스모 신소재 6%, 에코프로는 4%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근에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노바백스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대규모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거든요. 깜짝 놀란 게 정규장에서도 한 5% 정도 하락한 걸로 기억하는데 장 끝나고 33%가 하락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노바백스 백신 CMO 사업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노바백스 실적이 2분기 매출이 1억 8,600만 달러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0억 달러라고 하는데 크게 밑돌았고 EPS 예상치도 원래 플러스 5.5달러 예상이 됐는데 마이너스 6.5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완전히 거꾸로 빗나간 거죠. 올해 목표치도 기존의 4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노바백스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할 때 화이자랑 모더나 위주로 받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수익을 얻지 못할 거다. 너무나 솔직한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무도 이제 뭐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그러죠. 계속 오늘도 계속 비가 오고. 네, 뭐 한 3일 정도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혹시나 그 산을 깎은데 밑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산사태 경보가 발표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네, 저는 비 오는데 내일 아침에 비 오는 날 마당에서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내일요? 영상을 아니구나. 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에요. 네. 그러게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